근데 저희가 정말 그 날카로운 사람들이거든요. 나현 감독님, 나현 본명이십니까? 이게 규모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나칠 정도로 거대하더라고요. 재밌네. 정말 오래간만이죠. 화려한, 초대형, 액션 이런 것들에 허기가 진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데 아마 이 작품이 그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켜 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전 세계에서 스파이 밀도가 제일 높은 데라던데. 북한을 코앞에 두고 007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죠. 초대 손님 모셨으면 인사를 좀 부탁드려야죠. 네. 야차 각본과 연출을 맡은 나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현 감독님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목포는 항구다, 그리고 화려한 휴가, 또 그리고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같은 작품들의 시나리오를 쓰시면서 충무로에 정말 대단한 시나리오 작가가 나타났다라는 그런 찬사를 받던 중에 김래원, 한석규 주연의 프리즌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감독 데뷔를 하셨고요. 저는 예전에 나현 감독님과 또 이렇게 시나리오 심사도 하면서 네네. 그때 또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한국 영화의 어떤 앞날을 걱정했던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겨내, 어떻게든. 근데 저희가 정말 그 날카로운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영화를 본 사람과 처음으로 오늘 인터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 영화 속 그 한지훈 검사 앞에 와 계신다는 느낌으로 오늘 좀 임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먼저 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 나현 감독님, 나현 본명이십니까? 본명입니다. 본명이고 시나리오 작가 시절에는 여자 작가 그렇죠. 많이 그렇게 착하신 분 많죠. 아시더라고요. 이름 때문에. 네, 이름 네. 때문에. 그게 첫 질문이야? 날카롭지 않아요? 전 너무너무 좋아했던 작품들이 시나리오 작가 시절에 나왔어요. 마당을 나온 암탉, 돌려차기. 여러분들 돌려차기, 돌려차기. 있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저희가 그렇죠.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착한 심성을 가지고 아름다운 작품들을 쓰셨는데 갑자기 연출한다고 하시면서 깜빵으로 들어가셨잖아요. 네. 프리즌이 아마 이제 그 뭐 이렇게 연출작으로 보신 분들은 나현이라는 감독이 출연했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렇게 작가 시절부터 이렇게 감독님의 작품들을 팔로우하신 분들한테는 너무 의외의 그런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제 야차까지 보고 나니까 이 감독님의 그 이 마음 안에는 어떤 흑화된 어떤 것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 동안 그 늦깎이 데뷔를 하기 전까지 꽁꽁꽁꽁 담아두고 있었다. 이렇게 딱 지금 이제 오픈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의 비슷하죠. 그 시나리오 작가를 하다 보면은 어떤 작품이 좀 뭐 흥행을 하거나 좀 반응이 좋으면은 그와 유사한 작품이 또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사실 뭐 장르는 다양했어요. 뭐 스포츠물도 있고 시대물도 있고 뭐 전쟁물, 뭐 소위 조폭 코미디도 다양했지만 사실은 그 베이스에는 다 휴먼 드라마가 좀 깔려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센 이야기에 대한 어떤 갈증이랄까요? 이걸로 한번 연출을 해보자. 그래서 만든 시나리오였던 것 같습니다. 300만 관객을 약간 자신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뭐 첫 작품이었지만 잘 돌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낸 것만 해도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반응이 있어서 저는 뭐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작품 네.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야차는 어떤 영화인지 감독님한테 들어볼게요. 중국 이 선양이라는 도시, 동부에서 가장 큰 도시인데요. 그 선양을 무대로 한국, 뭐 일본, 중국, 뭐 동북아 각국의 스파이들이 전쟁을 벌이는 첩보 액션물입니다. 일단 그 작품 속에 이제 두더지라고 하는 설정도 등장하는 걸 보면 사실 이 스파이 영화에서 이제 두더지라고 하는 설정 자체가 굉장히 좀 인상적인 대목이기도 해서 좀 흥미롭게 보기 시작을 했고요. 더군다나 이제 프리즌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프리즌과 이 야차의 약간 공통점이라고 하는 게 정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남자가 어떤 사건에 한데 엮이면서 결국에는 뭐 같은 길을 가든 다른 길을 가든 뭐 그런 구조가 이 작품에도 보인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이제 몰입감 있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역시 이 프리즌보다 굉장히 또 강력한 이 액션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그 간만에 정말 이렇게 화력이 센 그런 액션 영화를 보고 싶다라는 그런 기대를 충족시키는 작품이 아닐까. 저는 사실 야차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약간 좀 제한하고 보려고 했어요. 정보를 어느 정도 딱 제한하고 봤는데 이게 규모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나칠 정도로 거대하더라고요. 시나리오를 쓰실 때
이것을 다 담아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으셨는지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도전이었죠. 좀 크게 하고 시작부터 크게 하고 싶었고 예산은 프리즘보다 입니다. 그리고 해외 촬영도 있어야 되고 또 첩보 액션물이다 보니까 총기 액션을 제대로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첩보 액션물은 사실 뭐 헐리우드의 어떤 전유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또 우리 관객들도 눈높이도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거기를 충족하려면 어설프게 해서는 곤란하고 화끈하게 한번 가야 된다 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많이 받아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총기 매니아들, 밀떡들이 보면 또 아주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흥분할 것 같아요. 상당히 많아요. 총기 네. 고증까지 많이 고려를 하셨나요? 그럼요. 전술 교관님을 초빙을 해서 그 모가디슈 담당하신 태상호 기자님께서 배우들 캐스팅하면서 바로 각자 개별적으로 총기 교육 들어갔고 미팅하는 첫날 다 총기 하나씩 줬어요. 그래서 배우들이 다 아주 익숙한 상태에서 준비를 했었죠. 감독님이 생각하는 모티브 같은 것들이 있으셨을 텐데 시나리오 쓰시면서 어떤 작품들 많이 생각하셨는지. 글쎄요, 뭐 좀 다르게 가고 싶었어요. 선양은 상당히 그 외교적으로 긴장을 많이 해야 되는 공간이라서 아주 그 첩보 영화에서는 아주 딱인 공간인 거예요. 네. 보통 첩보 액션물이라고 하면 뭐 미션 임파서블, 007, 본 시리즈 뭐 이런 것들인데 다들 주인공들이 멋있잖아요. 젠틀하면서 위트도 있고 뭐 이런 사람인데 우리의 야차는 전반대, 그러니까 전혀 젠틀하지 않고 아주 잔인한, 그게 주인공이 저래도 되나 싶은 심정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배우들의 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이런 작품에서 이렇게 팀을 이루는 경우에 그 이엘 씨가 연기하는 그 여성 캐릭터라든가 이런 요원들이 조금 자의 역할을 못하거나 혹은 뭐 이제 오버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블랙팀의 조화가 굉장히 뛰어났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더군다나 저는 역시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질 만한 요소는 오징어 게임의 박혜수 씨의 차기작이다 라는 걸로 좀 기대를 많이 가지실 것 같고, 혹시 그 설경구 배우가 정말 많은 필모그래피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총격 액션이라든가 이런 누아르 계열의 작품에서는 별로 이렇게 활약을 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설경구 배우를 기대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이 야차라는 캐릭터가 아주 독특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런 캐릭터를 과연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 한국 배우 중에. 너무 많이 있겠지만 저는 뭐 설경수는 제일 먼저 떠올랐거든요. 뭐 연기력은 뭐 논할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별다른 디렉션도 사실은 제가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진짜 야차였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언어를 구사를 잘해야 돼요. 그렇죠. 첩보원이기 때문에 일본어, 중국어, 영어 다 하셔야 되잖아요. 하셔야 되는데 아니, 중국어 아주 훌륭한 어떠셨나요? 아주 훌륭한 중국어였다라고 평가하고 싶고 아, 기본적으로 성장국 씨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능통하게 하시는 걸 보면 아마도 한자를 아주 잘 읽으실 겁니다. 날카로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박혜수 배우의 캐릭터가 정말 약간 재미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내세우고 있는 주인공은 야차지만 이 영화 속에서 가장 재밌는 아크로바틱 액션들을 보여주는 것도 다 박혜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차라는 캐릭터와 저 반대되는 캐릭터가 필요했었습니다. 완전히 그 법과 원칙을 목숨으로 여기는, 그러면서 사실은 허당기가 좀 발휘가 되죠. 그런 캐릭터를 혜수 씨가 너무 잘해줬어요. 두 분이 또 합이 좋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애드립도 많이 치셨어요. 그래서 의외에 또 재밌는 장면도 나오고, 그 나중에 못 보신 분은 보시면 그런 또 재미가 있을 겁니다. 이게 오징어 게임 이후 촬영인가요? 야차를 먼저 찍었죠. 야차 끝나고 오징어 게임으로 갔었습니다. 아, 박혜수 씨가 사고를 쳤구나. 아, 야차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혜수 씨가 다들 잘 아시죠. 연기도 워낙 잘하지만 성실하고 또 스태프들과 우애도 너무 좋아가지고 오징어 게임은 너무 잘 돼서 저도 아주 즐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제가 이제 고백을 하자면 사실 저도 이제 한때 이제 감독의 꿈을 꿨을 때 그 만들고 싶은 장르의 영화가 바로 이 야차 같은 영화였어요. 아, 그런 점에서 감독님의 그런 지금까지 어떤 그 감독님 어떤 취향 안에 있는 그런 액션 영화들 뭐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뭐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홍콩으로 건너가신 분이니까 황정리 선생님이나 뭐 황희식 선생님 이 홍콩에서 활약했던 그런 공격 액션 영화들 되게 한류 스타잖아요. 원조 한류 스타잖아요. 그런 영화 봤을 때 홍콩 영화에 대한 어떤 선망 이런 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야차를 만들면서 배경이 중국이고 또 홍콩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러니까 저 또래들이 옛날에 홍콩 영화 봤을 때 느낌이 좀 난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많이 좀 노력을 했었습니다. 넷플릭스로 4월 8일에 공개되는데 박혜수 씨라는 키워드까지 가지고 얹어서 가지고 계시니까 굉장히 기대가 크실 것 같은데. 아, 네네. 네. 이게
190개국에 동시에 공개가 네. 된다고 하니까 저도 오히려 상당히 좀 떨리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서구권 쪽에서는 항상 헐리우드 영화로 만들어진 첩보 액션을 봤는데 동아시아 쪽에서 벌어지는 또 그런 정세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저쪽에서 네. 만들어진 것도 네. 재밌는데 뭐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더 궁금한 거는 중화권 그리고 또 일본 시청자들은 또 어떻게 보실지 그것도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극장에서 항상 이렇게 개봉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하시다가 모두가 또 이렇게 각자의 공간에서 보고 감상평을 남길 텐데 네, 꼭 듣고 싶은 얘기. 재밌네 뭐 그죠? 아 재밌네. 재밌네 뭐 이 정도면 저는 뭐 K1이 보장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최적의 환경에서 보시기를 바라면서 감독님 오늘 이렇게 저희 네. 유튜브 무비건조에 출연해서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금방 지나가죠? 이제 탄력 받았는데 아쉽네요. 네. 어쨌든 뭐 이렇게 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야차 아주 네. 많이들 봐주시고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드디어 무비 네. 원조가 넷플릭스 광고를 수주를 나 받았습니다. 이거 야 이것도 야, 이거 뭐야? 넷플릭스가 주는 거예요? 역시 네 넷플릭스 이거 소주잔이에요. 소주 짠 얘는 슬리퍼. 넷플릭스라고 적혀 있어요. 넷플릭스 마스크. 넷플릭스 컵. 아, 넷플릭스 컵. 아,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그 넷플릭스 머그구나. 넷플릭스 감사합니다. 잘 넷플릭스 쓰겠습니다. 감사해요. 이제 슬리퍼 신고 그러면은 집에서 넷플릭스 신고 다니면 보겠습니다. 되겠다.